수강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해설 강의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산불이 되는지 그 심리학적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개인의 기억 속에 잘 떠오르는 정보가 어떻게 판단을 왜곡하는지 이른바 가용성 휴리스틱에 대해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 개인의 왜곡이 어떻게 집단적인 광기나 공포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지 그 거시적인 현상을 해부해볼 시간입니다. 다들 집중할 준비 되셨죠? 오늘 다룰 해설 강의의 실러버스입니다. 1장 핵심 개념부터 시작해서 4단계 메커니즘, 민주주의와 정책 왜곡, 비판적 사고를 위한 도구를 거쳐 마지막 결론과 과제 순으로 아주 깔끔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 핵심 개념입니다. 미시적 편향에서 거시적 패닉으로. 데니엘 카너먼이 고안한 정말 매력적이고도 날카로운 용어, 바로 가용성 폭포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자가 증폭이에요. 산에서 거대한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려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것처럼 원래는 아주 작은 정보 하나였는데 이게 미디어를 타고 굴러가면서 실제 중요성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눈덩이처럼 거대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강의의 뼈대가 될 학술적 토대입니다. 그럼 2장 4단계 메커니즘. 이 공포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증폭을 하는지 그 해부학적 구조를 파헤쳐보죠. 정말 흥미로운 건요, 아주 고립되고 사소한 사건이 어떻게 국가적인 시스템 전체의 왜곡으로 이어지는지 그 논리적인 흐름이 딱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부터 정책 왜곡까지 이 4가지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모든 폭포의 시작 1단계는 사건 발생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요, 이 초기 불씨가 객관적인 통계로 따져보면 사실 아주 사소하거나 극히 드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대중의 눈길을 확 끄는 자극적이고 기사화하기 딱 좋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게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대중에게 처음 노출되는 겁니다. 이래서 2단계는 개인의 반응입니다. 자극적인 뉴스가 막 쏟아지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빠르고 감정적인 뇌, 즉 시스템 1이 즉각적으로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속된 말로 뇌의 감정 스위치가 확 켜지면서 헐? 이거 정말 큰일인데? 하고 가용성 휴리스틱이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머릿속에 그 사건의 이미지가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니까 시스템 1은 즉각 방어 기제를 발동하면서 강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사회적 차원으로 불이 옮겨 붙을까요? 3단계, 사회적 동조입니다. 모두가 이 얘기만 하는 걸 보니 진짜 위험한가 봐.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엄청 자주 하는 생각이잖아요. 옆 사람도 앞 사람도 온통 그 사건 이야기만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보의 가용성이 극도로 높아지면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우리의 시스템 2마저 군중의 그 거대한 목소리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버립니다. 개인의 막연한 공포가 사회적인 절대 진실로 둔갑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순간이죠. 그리고 이 메커니즘의 최종 종착지인 4단계입니다. 대중의 공포가 극에 달했는데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움직이죠. 그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대중이 느끼는 그 과장된 공포를 달래는데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을 마구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게 단순한 대중심리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훨씬 시급하고 진짜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문제들을 방치하게 만드는 현실 세계의 엄청난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3장, 민주주의와 정책 왜곡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적 사례들을 좀 볼까요? 미국의 러브 캐널 환경오염 사건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겪는 식품 첨가물 공포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돌이켜서 팩트체크를 해보면 당시 통계적인 실제 독성이나 인체에 미치는 치명적인 위험도는 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미디어가 그야말로 십중포화를 퍼부으면서 이 문제들은 거의 국가 비상사태급으로 격상되어 버렸죠. 언론의 자극적인 과장 보도가 차가운 통계적 진실을 아주 가볍게 짓눌러버린 그야말로 완벽한 예시입니다. 여기서 저자인 카너먼은 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경고를 하나 날립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중의 뜻을 따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 제도가 이 가용성 폭포에 구조적으로 너무나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존 본능은 원래 위험 신호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시적인 본능이 24시간 내내 자극을 쏟아내는 현대의 미디어 환경과 딱 결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의 감정이 통계적 실체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접하면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질문을 던지죠. 와,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렇게요.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합리적인 사회라면 좀 피곤하더라도 차갑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게 나한테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도대체 얼마야? 가용성 폭포는 바로 우리 사회가 이 차가운 확률의 질문을 잊어버리고 뜨거운 감정적 질문에만 매몰될 때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사장, 비판적 사고를 위한 도구들을 알아봅시다. 집단적인 광기와 패닉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딱 잡아줄 세 가지 핵심적인 생각의 도구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들이죠.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미디어의 노출 빈도와 실제 위험도를 머릿속에서 철저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어떤 이슈가 도배될 때 여러분의 감정적인 시스템 1은 야, 이거 큰일 났다고 비명을 지를 거예요. 바로 그때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이성적인 시스템 2의 멱살을 잡고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물어보세요. 이 보도가 이렇게 넘쳐나는 게 내 삶을 흔들 만큼 진짜 중요해서일까? 아니면 그냥 자극적이니까 클릭수 달달하게 뿜어 먹으려고 이러는 걸까? 두 번째 도구, 이건 진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분모 찾기입니다. 뉴스 헤드라인들 보면 특정 질병 사망률 2배 급증. 엄청 무섭잖아요. 하지만 맥락 속 빼놓은 통계는 그냥 그럴싸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억 명 중에 1명이 죽다가 2명이 죽게 된 것도 수학적으로는 똑같이 2배, 즉 100% 증가입니다. 수치 자체만 들으면 소름 돋지만 1억 명 중이라는 분모를 딱 가져다 대는 순간 어떻죠? 이게 당장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1순위 위기는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든 항상 베이스 레이트, 즉 분모를 찾으세요. 세 번째 도구입니다. 감정의 사회적 전염을 극도로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주변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패닉에 빠져 있으면 진짜 너무 쉽게 거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지만 뭐 뉴스에도 나오고 남들 다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라고 그냥 퉁쳐버리는 건 치열하게 사고해야 할 우리 뇌의 시스템 2가 명백하게 직모유기를 하는 겁니다. 군중이 한쪽으로 확 쏠려서 감정적인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진짜 지성인이라면 바로 그때가 그 자리에 꼿꼿이 버티고 서서 차가운 통계 데이터를 요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5장, 결론 및 과제입니다. 오늘 다룬 원문에서 발췌한 내용 중 제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그리고 머릿속에 아주 굵게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공포는 전염되지만 통계는 전염되지 않는다. 와, 정말 뼈 때리는 통찰 아닙니까? 자극적이고 무서운 소식은 알아서 미디어를 타고 들불처럼 번져나가지만 차갑고 지루하고 복잡한 통계적 진실은 아무도 퍼나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지루한 통계를 억지로라도 찾아 나서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께 드리는 오늘 강의의 진짜 과제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막 엄청난 난리가 났었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돌이켜보면 아니 대체 그때 왜 그렇게까지 다들 화를 냈지? 싶은 뉴스가 있나요? 오늘 배운 4단계 프레임을 여러분이 방금 떠올린 그 현실 세계의 이슈에 직접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초기 뉴스 보도가 어떻게 대중의 분노로 증폭되었고 결국 어떤 정치적 쇼나 자원 낭비로 이어졌는지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이 훈련 한 번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꽤 흥미로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성향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치명적인 인지 오류,
바로 14장의 톰 W의 전공 문제를 통해 대표성 휴리스틱의 세계로 아주 깊숙이 빠져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과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